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2024년 영어에 합격한 엄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총 6번 시험을 받고, 네, 6수 만에 합격한 장수생입니다. 장수를 했던 만큼 이제 마지막에 시험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에 기간제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좀 준비를 했고, 하반기에는 임용에 좀 더 전념을 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1차 컷은 이제 컷에서 플러스 12점으로 1차로 합격을 했고, 2차에서는 컷에서 플러스 7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기간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는 수업을 따로 들은 건 아니고, 물론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기초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7월, 8월 모의고사 반부터 이제 채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제를 상반기 때 하면서 그래도 중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영어 난이도 수준이 좀 낮은 편이어서 이제 영어의 감은 좀 가지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기간제를 하면서도 저녁에는 계속 이제 라인 바이 라인 해석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영어의 감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고, 이제 7월, 8월 학생들이 방학한 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임용에 좀 더 전념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육론? 네, 영어 교육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연교론 영어학, 그리고 이제 일영 문학 중에선 가장 제가 자신 있었던 파트이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키텀 정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연교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시연 쌤 애플 원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이미 알고 정리를 해놨던 그런 키텀 용어들이랑 이제 더 추가도 했고,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연교론 키텀 정리해놨던 거를 보면서 이제 모의고사의 답안을 어떻게 더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제 채팅 모의고사 때는 다 이제 모의고사 채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라이팅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세미나에 그런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비록 4점짜리 답이라도 뭔가 어떻게 더 제 답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 그냥 막 베끼는 것도 그냥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거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것도 이제 모범 답안으로 많이 올라간 경우도 많아가지고 또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경우도 많았죠. 네. 네. 영화? 네,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풀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영어학은 약간 융통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기본서와 치마서를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개념이더라도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융통적인 생각으로 좀 사고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서랑 심화서를 계속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아는 개념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다른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좀 여러 가지 풀어보시면서 같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도 시험화가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영 문학은 제가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영어의 감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를 했을 때도 계속 라바라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1월부터 시험 진짜 직전까지 단어 스터디를 했어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단어장은 MD였고요. 이제 육수하면서 다 여러 가지 단어장을 봤는데 저는 MD 33,000? 그 단어장이 가장 뭔가 임용에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왔던 단어들이.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뭐 압박은 아니고 네, 추천을 드리자면 그 단어장을 추천하고 이제 그거를 진짜 최소 한 5번 이상 돌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단어는 계속 놓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시험 직전 한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이제 라이팅 세미나를 일영 문학에서도 이제 김수아 쌤이 해주시는데 김수아 쌤이 라이팅 세미나에서 왜 이 답은 되는데 이 답은 안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사실 그게 이제 임용 공부의 키포인트여가지고 이제 웬만하면은 내 답도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모범 답안이랑 살펴보면은 내 답은 왜 모범 답안이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점수가 깎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학쌤한테 다 이제 질문해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세심하게 자신의 답안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계속 모범 답안이랑 수학쌤이 이제 주시는 그런 피드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자신의 답안을 계속 디벨롭 해 가시면은 더 정교한 자신의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1차 컷에서 12점이 나왔던 것도 사실 영어학과 연교로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지만 일영에서 뭔가 좀 일영 문학에서 좀 더 정교한 답이 나와서 좀 높은 컷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 육수생이어갖고 2차를 쭉 준비를 해왔어서 사실 익숙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2차는 12월과 1월 있잖아요. 근데 약간 포커스를 했던 점이 좀 달랐어요. 저는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까지는 계속 1차 준비만 했으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서툴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수업 이제 2차 대비반을 들으면서 이제 스터디원 분들이랑 어떻게 영어에서 이제 티처톡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거에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수업적으로 스킬이 뛰어난 부분이라든지 뭔가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수업을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룹핑을 할 때는 어떤 티처톡을 쓰는 게 좋고 뭐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어떠한 티처톡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뭔가 이러한 구성적인 면에서 이제 티처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입에 계속 붙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원쌤도 이제 2차 데뷔반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수업에서 리딩을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지 저렇게 가르치면 좋을지도 물론 좋지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을지 뭐 이렇게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티처톡을 익숙하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을 주었고 이제 1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제 시간 안에 이제 빠르게 소화하도록 이제 당황스러운 시퀀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출문제로 1월 달에도 좀 가져가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기출문제다 보니까 거의 뭐 퀄리티 차이는 12월과 1월은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들로 특히 여기서도 시원쌤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연습 문제들을 다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티처톡은 이미 12월 달에 익숙해졌으니까 좀 더 당황스럽고 또 경기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이렇게 좀 지역 특화적으로 그리고 좀 난감한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왜냐면은 재작년에
이제 최종까지 갔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러고 작년에 이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제 최탈을 해서 이제 그때 모의고사 1등도 찍어봤었고 그때도 채팀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였는데 작년에 1차에서 광탈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발전 동원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간제를 이제 넣었던 것도 있었는데 기간제를 하면서 저는 사실 애들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기간제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저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 동기부여도 됐었고 심지어 이제 올해 이제 막 교권 침해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막 교권 침해다, 학교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걸 접했으면은 더 오히려 동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이것저것을 겪어보고 아, 애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교사로서 어떤 잘 맞는구나. 라는 걸 찾아가지고 저는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수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상반기 저처럼 이제 일하셨다가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하려고 했던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이 너 선생님 해야지 다른 길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진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스터디도 사실 저거 제가 혼자 공부하면은 잘 쉽게 지치는? 혼자 계속 타협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혼자 하면은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서 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단어 외우는 것도 당연히 이제 스터디랑 같이 했었고, 이제 문제 푸는 것도 다른 분들이랑 함께 으쌰으쌰해서 문제 풀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잘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스터디에 도움이 없어도 되겠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구나. 그리고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읽어도 진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매몰되는 거를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마지막입니다. 예비 교사들께 이제 후배들이 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1, 2월이 가장 동기가 많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동기가 높을 때. 그러다가 꼽히는 4월, 5월쯤 되면은 괜히 한 번쯤 나가고 싶고. 제 항상 꿈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항상 시험이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원래 항상 단풍철이거든요. 예쁠 때. 그래서 진짜 매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제발 맘 편하게 단풍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는데 사실 네, 여러분들도 보려면 볼 수 있잖아요? 단풍을. 네, 꽃도 즐기려면 즐길 수 있고 너무 압박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소한 행복은 즐기시면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압박하는 것도 중간에 금방 슬럼프가 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사소한 행복은 소소하게 챙기시면서 네, 수험 생활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악몽은 아닌 네, 수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